이제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그 말씀 드릴게요. 제가 계속해서 그 학원에 문의 전화가 와가지고, 어떤 문의 전화냐? 그 수업 진행 방향, 그 커리큘럼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제 물어보셔가지고, 설명해드리고 갈게요. 3월달, 4월달인데요.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시험 보실 때까지, 언제부터? 3월달부터 시험 보실 때까지 여러분들 가지는 이 과목입니다. 이 과목. 이 교재가 필요합니다. 이 교재는 여러분들이 다른 거는 다 빼먹고 다니셔도 이 교재는 가방에 있으셔야 돼요. 이 교재는. 이게 뭔 말이냐면 기본서예요, 기본서. 이걸로 수업할 거고요. 3월달, 4월달에는 여기 이론서, 개정 이론서입니다. 얘는 기본서라 생각합니다, 기본서로. 수업할 거고. 4월달에 이제 4월달에는 기출문제 수업을 할 겁니다. 기출문제 수업. 집 수업할 거예요. 자, 기출문제 수업을 하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이 드시냐면, 이러신 분들 계세요. 공부를 갖다가 내가 1월 달부터 했다. 뭐 작년에 11월 달부터 공부를 했는데 문제를 보니까 하나도 못 풀겠다는 느낌이, 벽에 막히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벽에 막히는. 전혀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만 그러신 게 아니라 공부하신 분들은, 우리 손해평가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전부 다 그런 느낌이 드세요. 여러분만 그러신 거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 딱 보시면 하나도 못 풀겠다. 벽에 맞춰 도대체 이게 뭘까라고 생각이 드세요. 근데 그걸 계속 훈련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훈련이 아직 안 돼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 본격적으로. 기출 문제를 보시면 출제가 어디에서 많이 됐다, 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출 문제집은요, 몇 회부터 몇 회까지만 있냐면 1회부터 7회까지만 있는 겁니다. 이거 작년에 만들어 놓은 건데 올해 크게 안 바뀌, 이 과목은 크게 안 바뀌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그대로 쓰는 거예요. 1과목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이 기출문제 좀 1과목과 2과목이 다 있어요.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진 책 순서대로. 이게 여러분들 뭐 1번부터 20번까지 있으면 얘를 순서가 바뀌면서 섞여 있잖아요. 이게. 그 순서도 다 풀어놨어, 제가. 공부하시기 좀 편하실 겁니다. 풀어놨는데. 그 다음에 8회는 문제는, 교재는 여기는 구입하셔야 되고요. 8회는 제가 그 프린트 학원에서 제공이 될 겁니다. 정답이랑 같이 드리고 되고, 혹시 미리 구입을 하셔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푸시다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하고 뒤에 있는 정답하고 다를 경우도 있어요. 그건 일단 놔두세요. 일단 놔두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제가 다시 교정을 해가지고 혹시 바뀐 부분이나 다시 이제 정오표 같은 거 다시 봐가지고 해당 수업에 이 문제 정답은 이겁니다. 따로 드릴 거예요. 제가 따로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월 달부터 시험 볼 때까지는 뭘 보시냐? 요약집 있으면 요약집. 아까 저랑 공부하실 때 제가 밑줄 치시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만 뽑아가지고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 빠르게 한번 이론을 다 보시라고 요약집에다가 이론 문제까지, 그 다음에 계산 문제까지 섞여져 있는 종합 문제집이 있습니다. 얘를 갖다가 제가 5월달 첫 주부터 수업할 거예요. 첫 주부터. 두께가 이 정도 될 겁니다. 이 정도 두께 나올 거예요. 이 과목이. 그리고 글씨는 얘보다 더 작을 거예요. 얘가 글씨가 제가 알기로 13포인트인가 13포인트 좀 넘어가거든요, 얘가. 근데 제가 글씨를 제가 11포인트 정도, 10포인트, 11포인트로 해가지고 만들 건데,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때 조금 공부를 놓치셔가지고 하신 분들도 이때 수업을, 이제 이 교재 가지고 수업을 열심히 들으시고 공부를 열심히 하신다, 그러고 계속 반복하신다 그러면 충분히 시험 보시는데 합격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제가 만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셔도 됩니다. 하시다 보면 이제 뭐 별일이 다 나옵니다. 교재가 좋네, 나쁘네, 그러시거든요. 제 거 교재는 특성이 뭐냐면 제 수업을 들어야 돼요. 제 교재는 제 수업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효과가 있는 거지. 제 교재를 다른 사람 수업에 했다 효과 전혀 없어요. 제가 그게 뭔 말이에요? 저자 직강이라고 말이에요. 농담 삼아 하는 말입니다.
이거 하시고 혹시라도 더 이제 궁금하시다 그러면 학원에 전화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실강 들으시잖아요. 지금 실강 들으시는 분들은 궁금하시면 직접 저한테 물어보세요. 학원에서 물어보신 것보다 저한테 직접 물어보시거나 학습 Q&A 있잖아요. 거기다 물어보시면 제가 학원에서는 저랑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이 돼 있기 때문에 내용 그 일정에 대해 조율이 돼 있기 때문에 하지만 말을 표현할 때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정확히 알고 싶다 그러면 저한테 직접 물어보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제가 알려드렸죠. 동영상 본 동영상 전화번호 모르시는 분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전화. 자 이제 OD 감귤 가시면 되는데 자 402페이지부터 봅니다. 402페이지. 거기 보시면 뭐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내용이 있고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내용이 있는데 하시기 전에 감귤의 보험 기간은 봐보시기. 감귤 보험 기간. 여기가 발하기부터 시작해서요. 11월 30일 또는 12월 1일이고요. 여기는 이듬해 2월 말일이죠, 말일. 그래서 여기에 보험 기간이 발하기부터 11월 30일까지 있는 애가 과실 손해 보장 방식이고요. 12월 1일부터 이듬해 2월 말일까지 보험기간이가 동상해 과실 손해보장이에요. 조사는요, 기본적으로 이 정도 시기에 합니다. 이 정도 시기에. 예를 보고 우리가 과실 손해 조사라고 불러줘요. 조사라고. 그런데 사고가 이 정도 시기에 나서 하는 조사가 있는데 그걸 보고 우리가 수, 확, 전 우리 교재는 과실손해조사 되어 있거든요. 과실손해조사 할게요. 과실손해조사. 실손해 조사 있습니다. 좀 더 앞에 당길게요, 제가. 네, 글씨가 공간이 안 나가서. 수확전 과실 손해 조사. 이전에는 수확전 사고조사라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때 사고 나서 조사하는 걸 보고 우리가 동상해 과실 손해 조사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한참 가보시게요. 빌드업을 하는 겁니다. 자, 이쪽을 봐보세요. 이쪽 보지 마시고 이쪽만 보세요. 이쪽만. 자, 수확전 과실 손해조사를 한 농지 있죠. 감귤밭. 그 농지는 나중에 과실 손해조사를 무조건 합니다. 추후에 해요. 그런데 수확전 과실 손해조사를 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뭐 한다? 과실 손해조사 하나만 합니다. 하나만. 다시 볼게요. 얘는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단독으로? 얘가 있다 그러면 무조건 뭐 한다? 과실 손해조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수확전 과실손해조사를 하면요. 수확전 과실손해 피해율이라고 생겨요. 그걸 제가 A라고 표현할게요. A. 과실손해조사를 하면요. 과실손해 피해율이라고 또 구해요. B라고 할게요. B. 자, 동상의 과실손해조사를 하면 동상의 과실손해 피해율이라고 있어요. 그게 C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C라고. 그러면 가만 보세요. 과실손해보장, 보장 방식은 이 하나죠. 보험금은 몇 번 나갈까요? 한 번 나가요. 보장 방식이 하나니까 보험금 한 번 나간다고요. 한 번 나간다. 근데 만약에
얘가 없으면 P율이 몇 개만 있어요, 지금? 얘 없으면. B 하나 있죠? 그럼 B 갖다 쓰면 돼요. B 갖다 쓰면 돼요. 근데 만약에 얘가 있어요. 그러면 A하고 B의 P율이 두 개가 생기죠, 지금. 근데 P율은 몇 개 있어야 된다고요? 보험금 한 번 나가니까 P율도 하나 있어야 돼요. 그러면 A하고 B하고 어떤 걸 갖다 쓸 것이냐가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A하고 B하고 둘이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냥 짬뽕 시켜요. 짬뽕이라는 표현은 막 버무립니다. 막 비벼가지고 버무려요. 버무려가지고 나온 피율이 있습니다. 그 피율을 최종 과실손해 피해율이라고 표현을 해요. 최종이라는 표현, 최종. 만약에 얘가 없으면 얘가 그냥 바로 여기 들어가는 피율이에요. 근데 얘가 있으면 피율이 두 개 나오죠. 그럼 두 개를 짠다? 그냥 비빈다. 버무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지금이. 이거 나중에 감귤 할 때 저랑 하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말씀드리기 좀 곤란해요. 이게. 그러니까 일단 어쨌든 두 개 비빈다. 두 개를 어쩐다? 짬뽕 시켜가지고 과실손해 피율이 하나 나온다. 그 다음에 동상의 과실손해조사하면 동상의 과실 보장이 하나니까 피율 하나 나오겠죠. 근데 그 피율도 얘를 알아야 얘가 나오는 거예요. 얘를 알아야 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 있는 과실손해보장에서는 조사가 몇 개 있다? 하나, 두 개 있다. 일단 배우는 건 두 개고 얘는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얘가 있으면 누구 한다? 과실손해조사는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수학전 과실손해조사부터 한번 보시게요. 자 403페이지 감귤부터 보시면 자 가번에 본항의 수학전 과실손해조사는 감귤 품목에만 해당한다 돼 있습니다. 나번에 사고가 발생한 과수원에 대하여 실시하며 조사 시기는 사고 접수 후 즉시 실시한다. 다만 수학 전 사고 조사 전 계약자가 피해 미미 등의 사유로 조사를 취소한 과수원은 수학 전 사고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이 말은요, 이 감귤에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라 표현만 없을 뿐이지 이게 다른 데 다 적용됩니다. 논작물 가봐도 벼에 가봐도요, 계약자가 접수를 해놓고 자기가 벼를 그 논을 갖다 둘러보니 피해가 없는 것 같아요. 접수 취소시켜버려요. 그러면 안 해도 됩니다. 그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고. 다음번에 수학적 과실손해조사는 다음 항목에 따라 실시한다 해서 괄호 1번에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 여부 심사한다. 그 다음에 괄호 2번에 표본조사 거기 보시면 가번에 표본주를 선정하는데 농지별 가입면적 기준으로 자 가입면적 밑줄 쳐보시고요. 품목별 표본주수표에 따라 농지별 전체 표본주수를 과수원에 고루 분포되도록 선정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표본 주수를 줄일 수도 있으나 최소 3주 이상 선정한다. 최소 몇 주 이상? 3주 이상 선정한다. 나번에 보시면 표본주를 조사합니다. 동그라미 1번에 선정한 표본주에 리본을 묶고 수관 면적 내 피해 및 정상 과실을 조사한다. 수관 면적 내 피해 및 정상 과실을 조사하는데 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표본주의 과실을 100%형 피해 과실과 정상 과실로 구분한다 되어 있죠. 그러면 아까 피해 및 정상 과실이니까 피해는 몇 %만 있는 거예요? 100%만 있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에 100%형 피해 과실은 착과된 과실 중 100% 피해가 발생한 과실 및 보상하는 재해로 낙과된 과실을 말한다. 동그라미 4번에 이 항에서 선정된 과실 중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병충해, 생리적 낙과를 포함해서 해당하는 과실과 부분 착각 피해 과실은 뭘로 본다? 정상 과실로 구분한다 돼 있죠. 자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어디다가 빈칸에다가 필기 한번 해주세요. 수학전 과실손해조사, 수학전 사고조사에서 자 첫 번째 정상 과실로 보는 경우는 첫 번째는 일단은 피해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피해가 없어야 되겠죠? 없어야 됩니다. 아니면 매우 경미한 경우입니다. 경미한 경우가 정상 과실로 보는 거고요. 두 번째 뭐가 있냐? 병충해가가 있습니다. 병충해가. 세 번째 생리적 낙과.
네 번째 부분 착과 피해입니다. 피해. 정상 과실로 보는 것은 피해가 아예 없거나 매우 경미한 경우 병충해, 생리적 낙과 부분 착과 피해를 뭘로 본다? 정상 과실로 보고요. 두 번째 100%형 피해 과실은 어떻게 보냐? 첫 번째 착과 중 100% 피해입니다. 착과 중 어떤 거? 100% 피해. 두 번째는 보상하는 손해로 인한 낙과를 말합니다. 낙과. 낙과를 물어본다. 100% 피해다. 감은 제주도가 바람이 많이 불죠. 감이란다. 감귤은 웬만해서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바람이 너무나 많이 분다 그러면 떨어지긴 하는데 찢겨져서 떨어지는 거죠. 얘가 못 이겨서. 여기까지 필기하시면 잠깐만 봐주세요. 여기 이 부분 봐주세요. 착과 중 100% 피해다 지금 그러죠. 예. 그럼 착과된 것 중에 뭐 50% 피해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80% 피해 있는 것도 있겠죠. 있다고 해주세요. 있을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기는 부분 착과 피해. 그럼 부분 착과 피해는 뭘로 본다고요? 정상. 언제? 이때. 근데 이 조사를 하면 나중에 뭔 조사한다고요? 이해한다겠죠? 그러면 여기서 100% 아닌 부분 착과 피해 있는 애들 있죠? 50% 피해 있고 80% 피해 있는 애들 있죠? 그 애들은 여기서 30, 50, 80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다시 조사를 해요. 그래야 둘이 짬뽕을 시켜야 나중에 버무려져야 나중에 피해를 나오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래서 얘 때문에 이런 애들 때문에 얘를 해놓으면 나중에 꼭 뭐하라? 과실손해 조사를 하라 그 말입니다. 자 넘겨보시면 다번의 미보상 비율 확인이고요. 라번의 수학전 사고조사건은 추후 과실손해조사를 진행한다. 있습니다. 추후 과실손해조사 진행한다. 그래서 이제 감교조사 가면요, 계약자한테 물어봐요. 물론 이제 그 농협에 가서 물어볼 수도 있지만 미처 물어보지 못한다고 계약자에 가가지고 혹시 8월 달이나 9월 달에 우리 그 감교조사 보통 11월 초나 중순에 나가거든요. 11월 초나 중순에 가는데 8월 달이나 9월 달에 무슨 조사 안 나왔어요? 라고 물어봐요. 조사 나왔는데 그럼 뭐예요? 이해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계약자가 조사 안 했는데 그럼 이해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만약 했다 그러면 얘 조사한 나무만 찾아가면 돼요. 나무만. 다른 중복되지 않게 하려고 조사를. 자, 그 다음에 이제 406페이지. 그 중복되지 않게 한다 뭐 그런 내용은 이제 계산 문제 할 때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내용을 설명해드릴게요. 자, 406페이지 가시면 과실손해 조사가 있습니다. 과실손해 조사. 자, 본항의 과실손해 조사는 감귤 품목에서만 하고요. 밑에 과번의 조사 대상, 괄호 1번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시 과실손해가 필요하다 판단된 과수원, 괄호 2번에 11월 30일 이전 사고가 접수된 모든 농지라고 되어 있죠? 11월 30일 이전. 왜 11월 30일 여기 있잖아요. 맞죠? 과실손해보장이니까 11월 30일가 있죠. 자, 나번에 보시면 조사 시기 밑줄 치시고요. 밑줄 하시고 주품종 수확 시기 밑줄. 주품종 수확 시기. 이때가 보통 이제 11월 달 넘어섭니다. 11월 초부터 11월 말까지 정도 될 겁니다. 일찍 조사하는 데는 10월 중순부터 조사를 해요. 제가 가서 보니까 이미 한 2주, 3주 정도 조사를 했더라고요. 지금부터. 다번에 조사 방법을 보시면 보상하는 제의 여부 심사한다. 오른쪽에 보시면 괄호 2번에 표본 조사를 한다. 가번에 표본주를 선정하는데 농지별 가입 면적을 기준으로 품목별 표본주수 표에 따라 농지별 전체 표본주수를 과수원에 고루 분포되도록 선정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표본주수를 줄일 수도 있으나 최소 2주 이상 선정한다. 2주 동그라미 쳐시고요. 2주.
자, 나번에 표본주를 조사하는데 동그라미 1번에 선정한 표본주의 리본을 묶고 주지별, 아주지 1개에서 3개를 수확한다. 어떻게 가지를 수확한답니까? 아주지에 달려있는 감귤을 아주지 1개에서 3개에 달려있는 감귤을 수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요. 어디에는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이 부분을 주지라 그래요, 이 부분 주지. 어디에선 그래요, 어디에서는. 근데 이 감귤에서는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가고, 또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얘네들을 뭐라고 한다? 주지. 여기서 또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뻗어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뻗어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얘를 보고 뭐라고 한다? 아주지, 아주지. 이렇게 나온 가지를 으뜸가지, 으뜸가지. 뭐라 했어요? 원가지 그러고요. 이렇게 나온 걸 아주지, 아주지, 아주지. 자, 여기에 이제 감귤이 달려 있습니다. 이 색깔 낫게 감귤 색깔. 이렇게 감귤이 달려 있어요.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달려 있어요. 혹시 감귤 농장에 제주도에 체험하러 가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생각보다 많이 달려 있거든요. 이 감귤이. 감귤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주지별로 아주지 1개에서 몇 개? 3개를 수확한다. 그러면 이렇게 연습만 한번 해보시게요. 주지가, 그 나무의 주지가 4개다. 그러면 우리가 조사해야 할 아주지 개수는 몇 개가 될까요? 4개에서 12개가 되겠죠. 1개에서 3개니까 곱하기 1하고 곱하기 3 하면 되니까 12개가 될 겁니다. 그거 한번 보시라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수확한 과실을 정상 과실, 등급 내 피해 과실 및 등급 외 피해 과실로 구분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거 봐두시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디를 보시면 되냐? 408페이지 그림을 보세요. 사진이 나왔습니다. 사진. 이 사진을 보시고 보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더 많이 되실 겁니다. 이 구분을 할 때는요, 제일 먼저 뭐부터 냐면 등급 내를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등급 외 감귤을 구분을 해요. 등급 외 감귤을. 자, 그러면 이 등급 외 내와 등급 내는 구분하는 게 뭐 가지고 구분하냐면 그 크기 가지고 구분한대요. 크기 가지고. 크기가 49mm 미만이고요. 70mm 이상인 경우에 여러분들 586페이지 봐보세요. 자, 거기 펴놓으시고 일단 읽을 거예요. 저랑 읽을 거예요. 자, 일단 그러면 49mm 미만이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 작은 거. 그럼 70mm 이상인 거는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큰 거를 말하는 큰 거. 너무나 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등급 내면 49mm 이상부터 70mm 미만까지겠죠. 맞죠? 이 안에 들어오는 거. 여러분들이 보통 드시는 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지에서는요, 49mm 미만 있는 애들을 보고 이 귤을 보고 이렇게 표현을 한대요. 70mm 이상인 거는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현지인들이 그래요. 현지인들이. 왕빵, 얘는 뭐예요? 꼬다마. 얘 우리 구슬치기, 다마치기 그랬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꼬다마, 왕빵. 그래, 등급 내에 있어 이렇게 구분해. 등급 내에 있는 것 중에서 이제 정상을 찾아내. 정상. 아무런 피해가 없는 애 또는 피해가 매우 경미한 애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등급 내에서 30% 피해, 그 다음에 50% 피해, 80% 피해, 100% 피해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문제, 등급외가. 등급외가. 여러분들 586페이지 보시면 등급 외 피해 과실의 30%형 피해를 봐보세요. 보셨죠? 읽어도 되죠, 이제? 그 세 번째 줄 봐보세요. 등급 외 크기이면서 등급 외 크기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 49mm 미만 또는 70mm 이상인 걸 말해요. 크기이면서 무피해 과실 또는 보상하는 재해로 과피 또는 과육의 피해가 없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얘가 미만이든가 얘 이상이든가 해서 피해가 있다 없다? 없는 애가 30% 피해예요. 없는 애가.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50% 피해에서 세 번째 줄 봐보세요. 네 번째 줄 보시면 과피 전체 표면 면적의 몇 퍼센트 이상 피해? 10% 이상 피해. 그 다음에 그 다음 줄에 70mm 이상인 경우에요. 그럼 여기는 70mm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외우실 필요 없어요. 제가 이게 분류되는 걸 보여드린 거예요. 80% 피해 봐보세요. 여기도 네 번째 줄 봐보세요. 네 번째 줄. 과피 전체 표면 면적의 10% 이상 피해가 있으며 과실 횡경 49mm 미만인 경우죠. 얘는 10%인데 49mm 미만이에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제가 이걸 해드린 이유가 있어요. 50%는 이렇게 생각하죠. 50%는 과피가 10% 이상 피해예요. 얘도 과피가 10% 이상 피해예요. 얘는 뭐예요? 왕빵을 말하는 거예요. 얘는 뭐예요? 꼬다마를 말하는 겁니다. 꼬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되셨을까요? 여기까지? 혹시라도 출제자가 미쳐 돌아가가지고 얘를 낼 수 있으니까 감귤 나오면서 10% 이상, 70% 미만 이상, 이상 70mm, 70%라 했죠. 제가 미쳤죠. 제가 저도 지금 뭐 얘가 70mm 이상, 10% 이상, 49mm 미만 할 수도 있으니까 물어볼 수 있어요. 미쳐 돌아가가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70mm가 헷갈리잖아요. 이상인지 그게 헷갈리니까 뭘 생각하시라? 꼬다마하고 왕빵을 생각하시라. 얘는 왕빵, 얘는 뭐다? 꼬다마. 그럼 100% 피해는 뭐예요? 그럼 100% 피해 있는 거. 따로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보시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면 앞에 넘어오셔서 이제 408페이지 봐보세요. 408페이지. 제가 가갖고 이제 계약자한테 물어봤어요. 정상인 건 어디 가요? 수출하신대요. 수출하거나 아니면 서울이나 백화점 그런 데 들어가신대요. 그러면 30% 피해 별로 없고 피해 없는 거예요. 얘는. 거의 없는 건데. 얘네들이나 여기에서 상태가 좀 안 좋은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 여러분들이 말바우 시장, 양동 시장에 보시는 겁니다. 많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49mm 미만인 애들 작은 거 있죠. 70mm 이상이 큰 거 있죠. 30% 피해 있는 거 없는 거 없다 있잖아요, 지금. 얘네들 어디서 보시냐? 할머니들이 파시는 그 좌판에서 보시는 거기서 보시는 거예요. 선물 상자에서는 안 보셔요. 거기는 안 보시고. 그 나머지 애들, 얘네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얘네들이나 얘는 아니고 얘네들이나 얘네들이 있을 거예요. 얘네들 어디서 보시냐? 여러분들 마트에 가시면 Y마트나 홈플러스나 그런 데 가시면 제주 감귤 주스 있죠. 주스로 만듭니다. 얘네들은. 물어보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감귤 농사 지시면 손해보는 건 일이 없다. 손해보는 건 다 어떻게 한다? 다 내다 판다. 고구마도 마찬가지죠. 고구마. 요즘엔 다 그러죠. 자, 여기까지 하시고. 자, 그림을 보시자 그 말입니다. 30%, 50%, 80%, 100%.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100개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정상이 20개더라. 등급 내 30이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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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 다 10개씩 할게요, 제가.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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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해놓고 계약자에게 물어봅니다. 제가 이렇게 했는데 아버님께서 보시기에 조금 분류가 좀 잘못된 것 같다. 옮길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만 드릴게요. 라고 해요. 그러면 계약자는 어디를 보시냐? 절대 이걸 안 쳐다봅니다. 정성을 쳐다보세요. 정성을 쳐다보시면서 정상에서 몇 개 딱 빼가지고 이런 데다 집어넣습니다. 이게 그 사진입니다. 지금. 이 모자 있죠? 모자 있죠? 이 모자잖아요. 모자. 평가사분 모자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현지 그 계약자 모자입니다. 계약자 모자. 어디 쳐다보고 있어요? 정상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제가 정상에 있는 것을 몇 개 빼가지고 해놨어요. 그 정도는 해드려요. 너무 한다 그러면 아이고 너무 하지 마시라고. 감귤 나오면 제가 해드리는 말씀이 많은데 근데 여기까지는 할게요. 이거 그냥 너무 소수 시간 너무 길어져 버리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얘를 보시고 전체가 100개잖아요. 100개. 100개 하시고 여기는 10 곱하기 0.3 플러스 10 곱하기 0.5 플러스 곱하기 0.8 플러스 10 곱하기 1 하시면 돼요. 여기는. 그 다음 여기는 바로 하시고 10 곱하기 0.3 플러스 10 곱하기 0.5 플러스 10 곱하기 0.8 플러스 10 곱하기 1이죠. 1 하고 곱하기 0.5입니다. 0.5 하죠. 0.5. 자, 그 다음에 하나 마지막으로 이제 감귤에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감귤에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망감류라고 아시죠? 망감류. 망감류의 뜻이 뭐냐면 이게 크다 해서 게 아니라 수확 시기가 늦다 해서 망감류라는 뜻이거든요. 보통 얘네들은 그 망감류의 그 대목이 언제냐? 설인데 설인데 망감류 보시면 보통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한라봉, 레드양, 천혜양, 황금양이죠. 근데 망감류의 종류가 수십 가지예요. 원래는 수십 가지인데 이 네 가지의 품종의 망감류가 전체 재배 면적의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보험에도 이 네 개만 들어줘요. 네 개만.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이 망감류, 이 한라봉이나 레드양이나 그 걔네들 보셨을 거예요. 이게 커요, 작아요? 얘는 기본적으로 이 70mm 이상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등급 내와 등급 외를 구분할 의미가 있다, 없다? 없어요. 전부 다 뭘로 본다? 등급 내로만 봅니다. 걔네들은, 망감류는.